안녕하십니까, 예, 예, 평론가님. 예. 아유, 최지은입니다. 예, 예, 예. 라이브 중이군요. 라이브 중입니다. 방송 예, 나가고 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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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거 안 하면은 무슨 무슨 예, 제가 낙으로 살겠습니까? 예. 뭘 드셨습니까? 점심은? 예? 점심은 뭘 점심 뭐 드셨습니까? 먹었냐면 내장탕 먹었습니다. 내장탕을 내란탕 아니고 예. 내장탕. 예, 내장탕. 예. 내장탕. 예. 예. 어, 오장육부가 이렇게 다 뒤집힐 때는 예. 먹어야 합니다. 내장탕은 먹어야 오장육부가 합니다. 뒤집혔어요. 왜, 뭐 예. 때문에 뒤집히셨습니까? 아이 뭐겠어요. 저기 윤석열 때문이죠. 저는 음, 항상 나라와 이 정치가 일체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그 왜 정치는 뭐 짜증나고 네. 뭐 잠깐 기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제 아주 인생하고 바로 이 결부가 된 네. 사람입니다. 인생이 예.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 오장육부가 왜냐면은 뒤틀려서 이거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맨날 수사받고 네. 조사받고 또 뭐 욕먹고 음. 뭐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과 이 정치가 일체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 윤석열은 점심을 뭐 먹었을까요? 그 헌재 식당에서 먹지 네. 않았겠습니까? 예. 그냥 헌재에서 나오는 거 시켜 먹지 않고 아니 뭐 배달의 민족에 갈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직 네. 그 식사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술이나 그 밥 이걸 미리 먹어보고 네. 경호처 같은 데서 예. 예. 뭐 그런 절차 때문에 뭐 외부 음식을 그렇게 쉽게 시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라고 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음. 이거는 구치소 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치. 그 바깥 나들이 예. 하는 차원에서라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바깥 공기세로. 바깥 공기 쐬러. 예.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동안 술도 마시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이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깥 공기를 쐬러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 오늘 이제 등장한 모습을 음. 보신 분들은 그래도 구치소 생활이 체질인가 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부. 그럼요. 아니 술을 안 먹는데 아, 술을 안 먹으면은 여러 예. 가지로 그 아무래도 알코올 의존성 환자로 지금 의심되는 윤석열에게는 네. 복이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예. 감옥 들어가는 게 윤석열에게 복이라고. 예. 이 건강적으로는 그럼요. 건강도 그렇고 뭐 몸 건강뿐입니까? 정신 건강도 그렇죠. 정신 네. 건강도 그럴까? 왜냐하면 그녀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녀를 그분을 못 보니까.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이 네. 제가 사실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음. 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막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결국에는 다 그 사람 말대로 음. 결국에는 따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다 예. 순종을 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예. 고비고비 중간마다 막 불평은 해도 음. 결국 큰 뜻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전광훈 추종자들의 예, 그 예. 심리와 행태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7차 변론이 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제가 우리 평론가님 연결하기 전에 우리 네. 청취자들 그 시청자들과 함께한 대략 6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네, 네, 예, 네. 뭐 계엄 선포랑 포고령에 관련한 것, 국회 해산 시도 관련, 그리고 이제 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것, 그리고 예, 예, 예. 비상 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한 것, 선관위 음. 장악 시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한 대략 6가지 정도로 제가 쪼개봤거든요. 네. 자, 이 중에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 1월 21일에 처음 윤석열이 이제 헌법재판소 나왔을 때 음.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예. 윤석열에게 2가지를 물어봤어요. 음. 기억하십니까? 첫 네. 번째, 최상목한테 음. 문건 건넨 거 맞냐? 그 문건에는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예. 만들라 하는 예.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포함된 문건을 본인이 예. 최상목에게 건넨 거 맞냐? 최상목 말에 따르면은
대통령한테 그런 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렇죠. 이름을 부르면서 예.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윤석열이. 그거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부르면서 네, 예, 그 본인에게 뭐 누가 자기 이름을 건넸다. 불렀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국회 나와서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음.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 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네. 핵심이에요. 예, 지금 헌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그렇다면은 이 결국에는 두 가지가 뭐 다른 것 같지만은 한 맥락에서 일치합니다. 국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선관위도 사실 국회에 못지않은 헌법기관인데 예. 선관위권의 경우는 일단은 뭐 선관위의 투입을 지시했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그렇죠. 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본인 스스로 또 인정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소명이 된 것 같은데 국회를 이렇게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가지고 그 계엄 해제 논의를 못하게 한 것이 사실인지 그러면 아주 명백한 명징한 예. 아주 확정적인 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진우 예. 그리고 여인형, 그 곽종근 이 세 명의 사령관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진우하고 여인형은 글쎄요, 그 저기 김용현의 변호인과 그 접촉한 맞아요. 다음에 헌재에 네. 나온 것 같고 접견을 하고. 네. 네, 회유가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진우 여인형 말고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네. 다 진술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회에서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네. 끌어내라 이런 발언을 한 것을 그 검찰에서도 밝혔고 헌재 예. 나와서도 밝혔고 또 국회에서도 얘기했던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진우하고 여인영 이 두 사람도 검찰에 나가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심지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끌어내라 예.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그 공소장을 예. 증거로 사용하겠다라고 또 헌재가 밝혔습니다. 네네. 뭐 그러면 결과가 대략 짐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에서 그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뭐 살짝 좀 뭔가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윤석열에게 조금 기운 듯한 발언을 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그 지시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을 부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결과는 짐작이 되지 않겠나 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요지는 과연 네. 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갔는데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라면서 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박수를 안 쳤다고 계엄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본인에게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고 박수도 안 치고 심지어 나한테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예. 손팻말 같은 걸 들고 앞에서 네네. 자기 모욕 줬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예전에 그 국회 시정연설 네. 그 10월 말쯤에 이제 국회 예산안을 위한 네.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예.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와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데 안 갔어요. 안 갔죠. 본인이 올해는 안 갔죠. 갔습니다. 예. 예, 사실 22대 국회가 열리고 처음 예산안 시정연설인데 아예 안 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봐야 뭐 물러나라 하면서 모욕 줬는데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인간의 그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아니 본인이 협치를 그렇게까지 강조했다면 이재명 대표랑도 만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이 총선 그 뭐 한 번은 만났죠. 예. 한 번은 만나긴 했는데 이미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부터 이제 계엄에 대한 그렇죠. 네. 그림을 그렸던 바지요. 그러니까 개원하기도 전부터 계엄을 그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 협치를 원래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해서 뭐 나도 내 갈 길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예. 그 진정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건. 예, 진정성이 없는 말이다.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네네네.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국무위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찬반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만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다.
또 음. 윤석열이 비상계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본인은 언론사 단전 다수가 적혀 있는 쪽지를 음. 대통령실 원탁에 놓여 있는 걸 먼발치에서 봤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이구 이제 눈도 제 좋으셔라. 말이 그 말입니다. 먼발치에서 그게 보이시나? 그 나이에 그러니까요. 아이 탁월한 시력입니다. 예. 아니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집무실 음. 원탁 위에 있었다. 음. 라면서 이제 본인이 먼발치에서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민 전 네.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뭐 탄핵으로 가는 그 과정에 미칠 영향력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월 네. 14일에 예. 그 양반이 하석곤 음.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단전 단수 네. 지시를 내렸다. 예. 이게 그 하석곤 소방청장의 증언입니다. 음. 국회 증언이에요. 예. 이런 증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은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에 가담한 것이 되고요. 예. 중요인부 종사죄까지 음. 덮었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단순 어떤 가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떨쳐내야 돼요. 이 의혹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석곤 소방청장과 180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빠져나기 위한 그런 그렇죠. 어떤 퇴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예. 것이다. 다만 이제 하석곤 소방청장 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예. 거거든요. 그 두 사람은 아무래도 이상민하고 통화는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증거로 드러나서 또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전화는 했다. 예. 전화는 했지만 그 뭐 시위가 발생했냐, 뭐 안전에 우려가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뭐 정말 통상적인 업무 예. 그 차원에서만 질문했지 단전 단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을 빼고 있어요. 그걸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규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이죠. 이런 말도 했어요. 이상민이 그 소방청은 나의 지휘 라인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행안부 소속 제가 네. 그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 행안부가 이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그 2022년에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그 당시에도 맞아요. 제가 예. 브리핑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해 8월에 행정안전부 휘하에 경찰과 소방이 들어갔어요. 예. 예, 그 경찰국을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경찰을 그 행안부 장관 휘하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 그랬겠어요? 그 말하자면 경찰을 정권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게 끌어들인 거죠. 소방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방청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맞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법사위원장이 저쪽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탄핵 심판에 그냥 무성의하게 대응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게 분명히 경찰과 소방은 이상민 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는 뭐 휘하에 두지 않았다. 이 자체로 이미 이상민이 개입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예.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서 예. 어떤 얘기를 예. 했냐면 예. 지금 여태까지의 변론에서 나왔던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왜곡됐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다. 민주당과 내통한 것 자기들은 항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보니까. 증거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네. 윤상현 의원도 하고 있고요. 네. 윤상현 의원도 심지어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장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 그 미묘하게 필적이 기존 홍장원 차장의 필적과는 다르다. 이거 박선원 의원의 필적이랑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것도 없이 그냥 네. 자기들 마음대로 떠드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탄핵이 확실히 예. 그 인용 쪽으로 네. 기울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만약에 이거 뭐 팽팽하게 기각이냐 아니면 뭐 인용이냐
이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면은 저들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 헌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렇게 나오는 거는 진작에 이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구나. 그래서 아. 탄핵 심판 결과의 어떤 부당성을 음. 최소한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분명히 각인시켜 가지고 예.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음. 그러면 결국엔 이동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조기 대선 네. 때 여당 지지로 가지 않겠어요? 예. 헌재의 부당한 판단으로 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야권, 중국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야권을 네. 응징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이번 돌아오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 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예. 추론이 가능하죠. 네. 권성동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그 원내 교섭단체 발언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이 이재명 세력이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네. 발언을 했습니다. 평가를 아휴. 해주신다면. 그 양반은 글쎄 권성동은 사실 민주당에게 굉장히 이로운 분입니다. 정말 이로운 분이에요. 예전에도 뭐 예.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헌재 그 재판관 공석이 났을 때 예. 그 대통령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주장했지만 과거에 2017년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박근혜 탄핵 소추인단 그 네네. 대표였을 때 네. 그때는 그 대통령 직무대행도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랬던 사람이 권성동이고요. 음. 또 아울러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있어요. 그 발언.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걸 그냥 헌법의 위헌 여부만 지금 판단하는 거지 그래요. 않습니까?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있었지. 근데 본인이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그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탄핵 소추 때 네. 그 탄핵 소추안을 헌재에 냈을 때 그때 내용을 중간에 이제 수정을 했는데 예. 그 어떤 탄핵 심판 절차를 빠르게 하기 굉장히 위해서. 빠르게 하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얘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뭐 또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대행 네. 그 양반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까운 건 본인이 더 가까워요. 예전에 그 같은 대학 출신에 중앙대 출신에다가 네. 그 옆방 선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고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끌어안읍시다 이러면서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예방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친한 척하지 말라고. 전형적인. 예. 문영배보다 더 친한 사람이 이제 권성동입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그 문영배 소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십수년 전에 서로 온라인에서 대화 나눈 정도지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에 헌재 소장으로서 지금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그 문영배 소장이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영배보다 권성동이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깝고 친합니다. 문영배와 더 가까운 사람은 권성동이다. 아니 이재명과 더 가까운 사람은 문영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권성동이다. 예, 그 그렇습니다. 취지로 예.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쁘실 테니. 네네. 예. 김종인 국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예. 인터뷰를 했어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지지자들만 보고 쉽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힘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재집권하기는 굉장히 힘들 텐데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느 후보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확장성이 제일 있다고 본다. 네. 그거는 이제 한동훈을 뭐 지지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그 선거의 시즌이 왔는데 이 직업이 이제 비대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나를 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시그널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은 굉장히 옳은 말씀이에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총선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당신 미래통합당이죠. 당시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황교안 황교안 아니었습니까? 예.
서울 종로에 나갔다가 당시 이낙연 민주당 네네. 후보한테 음. 이 뭐 저기 시쳇말로 크게 음.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낫겠네. 아주 크게 졌습니다. 예. 어떤 표현인지 전 알 것 같은데 예. 저도 쓰진 않겠습니다. 여긴 예, 오마이 예, TV니까. 예. 아유, 그래요. 뭐 네. 저기 갑자기 발리가 생각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저도 그러더니. 발리가 생각나는데. 예. 근데 이제 네. 대패를 했는데 음. 그 대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황교안이 갖는 그 극우적 이미지, 예. 또 2019년 10월 그때 막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전광훈 세력에 묻어갔던 그래서 당이 이제 예. 중도를 포기하다시피 한 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선거 패배는 자기들은 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하지만은 네. 실상은 중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중도의 표를 얻지 못하니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가장 선명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대권 주자 중에. 네네. 근데 한동훈 말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극우 지지자들 눈치나 보고, 근데 지금 중도를 잡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 못 하거든요. 이게 또 전국의 한계 선거구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도를 포기한다는 건 대선에서 진다는 거고, 진다는 건 완패한다는 거지요. 한 표로 지더라도 0.73%포인트로 지더라도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면은 또 얼마나 치명적 타격이에요. 그 2차 내란 몰락당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예. 그 탄핵으로 몰락한 당이 되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은 국정농단, 이번에는 내란으로 몰락하는 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당은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대권 주자 누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구조에서는 지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이 염려를 하는 것은 정말 그 국민의힘이 바로 뼈에 새겨야 될 말인데, 근데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장의 그런 극우들을 보면서 예.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 한 번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던 김문수가 1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중앙일보에 실린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예. 그분들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강경 보수는 80%가 윤석열 지지한다 그러는데, 네. 그 예. 중도층 같은 경우 34%만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란 국면에서 갈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되는 이런 국민의힘 행보를 두고 예. 지금 비난 여론이 드세고 거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군요. 새겨들을 여지가 없어 보여요. 이대로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되고 예. 그렇게 그렇게 결국에는 뭐 정권은 네.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이죠 지금. 김종인. 저는 또 오늘 여기에 소설을 좀 하나 써보자면, 네,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여러분. 소설입니다.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넘기시라고 하는 얘기기도 한데, 네.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파면이 되고, 파면은 거의 확실시 예. 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김건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뭐 자기들끼리는 뭐 51%가 넘는 윤석열 지지율이 나왔다. 아니, 집권했을 땐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50% 근처도 못 갔던 그런 윤석열 지지율인데, 이게 51% 나왔고, 뭐 전환길 말로는 다음엔 60%가 될 거다, 70% 될 거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 여기 이제 뽕을 맞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여론이 드세면은, 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기를 드는 그런 여론이 50%가 넘고 60%가 넘으면 해볼만 하지 않냐. 김건희 여사님이 나서시면 될 거 아니겠는가. 또 김건희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2025년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실현 불가능할 일인가.
근데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 소설이 실현이 되려면 일단 네.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놓여 있는데 파면이 음. 되면 이 특검법이 또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김건희가 자유로울 수 아니 있겠느냐?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앞으로 되겠나? 그리고 또 아, 무엇보다도 예,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선다. 네, 대선 후보가 되면은 모든 수사가 멈춥니다. 아, 모든 수사가 멈추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예, 된다면은 5년 동안 또 멈추게 되는 것이고. 예. 음, 아니 어차피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힘을 잃어서 감옥 음, 갈지도 모를 상황에서 김건희가 죽자 그럼 나도 살자, 한번 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안 먹을까? 아,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발 소설에 그치길. 뭐 소설에 소설에 그칠 일이 될 겁니다. 예, 예, 예. 소설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예, 여러분 저희가 한번 예, 해드리는 말씀 이게 그 소설입니다. 얘기는 예, 지금 하는 얘기는 여권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망가졌다는 그러면 얘기고. 이것도 소설에 그칠까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음, 총리가 음, 지금 본인도 뭔가 대권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원로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마음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설령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음, 누가 이낙연 전 대표를 희망으로 여기겠습니까? 광주 광산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신 분이 아마 예, 제 기억으로는 선거비 전액 보전 못 받았을 거예요. 네네, 15% 넘어야 네, 하는데 뭐 이런 단계까지 왔으면은 다른 곳도 아니고 호남 음, 그것도 광주에서 도시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음, 대권의 꿈을 갖는다?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대선에 나와야 하는지 예, 뭐 설득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은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는데 음, 예전에 그 분명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2007년 대선 네, 이명박 정동영 나왔을 때 막 뭐 민주당에서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그 대통합 민주신당이었는데 예, 이명박 BBK 갖고 그냥 음, 주야장창 떠들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명박이 좀 부도덕하고 음, 좀 모자란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게 왜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음, 돼야 할 이유가 되느냐. 음, 이 얘기는 지금 제가 MB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유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음, 예, 그 왜 A가 잘못됐다고 B가 돼야 하는 거냐. 연관관계는 이런 전혀 없다. 네네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은요 발광체예요 발광체. 음, 그러니까 자기가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저쪽이 그 엉망이라고 내가 돼야 한다. 예, 반사체의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사체가 음,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네. 또 전화로 이렇게 만나 음. 뵈니까 색다르네요. 오늘 제가 가면 좋겠는데 여기 또 앞에 아니, 일정이 있어서 아니 예. 괜찮습니다. 네. 바쁘시니까 예, 내장창 잘 드셨다고 하니까 소화 잘 시키시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